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제게는 행복이란 단어가 평생 없을 줄만 알았습니다. 잠깐의 행복은 너무나 긴 아픔을 주었고 그냥 평생 혼자 우울해하며 늙어가야 하는 운명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늘 불행하고 우울했던 시간이 지나가고 50대 중반의 나이가 되어서야 다시 행복이란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행복을 느끼기 전 길고 긴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저는 지금 60대가 다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결혼을 한 것은 28살 때였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예쁘고 착한 여자였지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들이 그냥 보기에는 느끼지 못할 정도의 약간의 정신지체가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것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저 또한 그런 것이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허락받을 부모도 형제도 없는 사람이었기에 내가 좋으면 그냥 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저희 장인 장모도 저를 너무나 든든해 하셨고 딸을 잘 부탁한다며 신신당부하셨죠.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냥 옷 빌려 입고 사진이나 한 방 찍는 결혼이었지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된 결혼식도 못 해준 것은 너무나 미안했지만요. 몇 개월이 지나고 난 후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날 뜻이 너무 좋았고 더 신이 나서 일을 했습니다. 애까지 키우려면 정말 열심히 일했어야 했기에 정말 밤낮없이 일에 몰두한 것 같습니다. 큰 트레일러를 운전해서 돈을 벌었는데 정말 어디든 가리지 않고 제가 다 하려고 했습니다. 피곤함을 이기며 고속도로에서 제 뺨을 때려가며 그런 생활을 견뎠었죠. 시간이 지나고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너무나 예쁜 저의 첫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애가 호흡기가 별로 좋지 않았고 자폐 증상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살이 되었을 때는 그냥 수건 하나 쥐어주면 하루 종일 앉아서 그것만 만지고 있더군요. 그래도 소중한 제 딸인데 포기할 수 없었기에 병원에 다니면서 상태를 호전시켜보려 했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저한테 많이 미안해했지만 그런 아내를 보는 것이 더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또 임신을 했습니다. 이번엔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10개월이 지나고 아들이 태어났지만 딸보다 더 심각한 장애를 가진 아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아내의 절망이 너무나도 컸고 몸조리를 하고 난 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시체가 되어 제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아내를 잃게 되고 제가 책임져야 할 아이가 둘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몸이 성치 않은 녀석들이었고 앞이 깜깜했습니다. 병원비도 더 이상 제가 감당할 수가 없는 수준이었고 제가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지도 않았습니다. 연탄을 사서 여간방에 2 아이를 데려가서 불을 피울까 말까를 정말 하루 꼬박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 그 연탄을 피우지 못하고 아이들을 다시 데리고 나오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제 친누이에게 찾아가 매형에게 부탁했습니다. 정말 죽을 수는 없으니 한 번만 도와달라고요. 그래야 아이들을 좀 맡길 수 있었고 혼자 발버둥 치며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4년쯤이 지나고 나니 어느 정도 돈을 모았고 아이들을 요양시설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폐 아이들이 오래 살지 못하는데 둘째 놈은 특히나 호흡기가 안 좋아 6살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떴습니다. 아들을 앞세우고 나니 그 슬픔 또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딸아이가 있기 때문에 버텼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딸아이는 별일 없이 성인까지 잘 커주었고 주변 친구들 아들, 딸 보면 대학교 간다고 난리치고 사고치고 그런 거 보면 내 딸이 사고라도 좀 쳐서 내 속 좀 썩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얼마나 컸는 줄 모릅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서 창밖만 바라보는 저 아이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내가 아빠인 것은 알고 있을까? 많은 생각이 들었죠. 죽으려고 했던 삶이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니 어느 정도 살만해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주책일 줄은 모르겠지만 한눈에 반했다는 표현이 옳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가던 식당에서 서빙으로 처음 들어온 여자였는데 늘 밝게 웃어주는 모습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평생 웃을 일이 없던 제가 억지로라도 웃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뭔가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냥 손님과 종업원 딱 그 사이로 3개월쯤 지났을 때 그 여자도 남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혹시나 한번 데이트라도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었더니 그러자고 하더군요. 너무 기분이 좋았지만 제 차는 1톤 트럭이었기 때문에 데이트라도 하려면 차라도 있어야지 싶어 비싸지 않은 중형차도 구매하고 나름 신경도 많이 썼습니다. 돈이 쪼달리는 인생이 어느 정도 지나갔기에 할 수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첫 데이트 때 새 차를 보자마자 와, 새 차네? 돈 많은가 보다 하고 절 놀렸습니다. 잘 보이려고 이런 거 안 사도 된다고 하면서 말이죠.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강하고 자립적인 여성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후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며 다 장성시켰고 지금은 그냥 혼자 먹고 살면 그뿐이니 식당에서 용돈이나 벌며 생활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애들 키우는 동안 남자라는 거에 관심도 없었고 그럴 겨를도 없었는데 이제 키우고 나니 등 긁어줄 사람 한 명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요즘 들었다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제가 데이트 신청을 했고 싫지 않아서 나왔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 뒤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편하게 지냈습니다. 맨날 후줄근한 옷만 입고 다니던 저에게 옷도 선물해주고 신발도 선물해주고 그런 챙김을 받는 것이 도대체 얼마인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지낼 거면 같이 사는 것이 어떻겠냐고요. 그랬더니 자식들에게 물어는 봐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자식들도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을 만났는데 엄마를 닮아 그런지 시원시원하고 마음에 드는 성격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궁금한 건 저의 경제력이었겠죠. 아들이 저희는 바라는 것 없으니 그냥 엄마 고생시키지 말고 잘 사실 수 있으면 그뿐이라고 하기에 그럴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의 허락까지 받게 되었지만 저에게는 걸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죠. 제 딸아이였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 할 딸아이가 있다고 하면 혹시나 싫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그냥 털어놓고 시작했어야 하는 건데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러질 못했습니다. 달에 거의 100만 원이 넘는 돈이 병원으로 가야 하는 것도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었죠. 제가 늙어도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거고 부부가 된다면 그것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가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 찝찝함을 안고 있던 와중에 같이 살 집도 보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이제 살림을 합쳐야 할 시기가 왔을 때 이젠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괜히 이런 거 숨기다가는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말입니다. 또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식인데 존재를 숨기고 골칫덩어리로만 생각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얼마간 못 본 얼굴을 보러 병원에를 갔습니다. 간호사들이 오랜만에 오셨다며 저를 반겨주더군요. 그런데 벼랑간 저에게 정말 축하드린다고 하기에 뭔 소리인가 싶어 뭘 축하한단 말입니까? 물으니 이번에 결혼하신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이 간호사들이 이런 걸 어찌하나? 이 동네가 이리도 좁았나 싶어서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 얼마 전에 사모님이 왔다 갔다고 하더군요. 뭔 소린가 싶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 며칠째 와서 계속 제 딸아이를 케어해주고 있다고 하더군요.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되었나 싶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 찾아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는 거냐고 물으니 제가 이 동네 토박이라 제 사정을 아는 분들도 꽤 계시고 둘이 만나는 것을 알고는 딸아이에 대해 알고 있냐고 묻게 돼서 모른다고 하니 다 말해줬다고 하더군요. 좁은 동네라 비밀이 없다는 것은 알았으나 그런 식으로 귀에 흘러 들어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여자는 타지 사람이었고 동네에 친한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여튼 그것을 알고도 이 여자는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제 딸아이를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냐고 하니 그냥 당신이 솔직하게 말해줄 때까지 기다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면 당신 아이들이 반대하는 것 아니냐고 하니 내 인생이고 그놈들 다 키워놨으니 이제 자기 인생 자기가 살면 그뿐이고 나는 이제 내 인생 살면 된다고 하더군요.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많이 부족하긴 하겠지만 내 딸이라 생각하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 후로 같이 살게 되었고
이제 본인도 있으니 아이를 집에 데려와서 키우는 것이 어떻냐고 물었지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고 있자면 제 속이 답답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병원에 두었으면 한다고 진심으로 말했고 지금의 제 아내는 제 뜻을 존중해 줬습니다. 저는 병원에 잘 가지 않지만 이 사람은 일주일에 2번씩 가서 그 애랑 놀아주고 산책시켜주고 간호사들 말 들어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저도 마음이 조금은 놓입니다. 늘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얼른 빨리 죽으라고요. 그래야 제가 죽을 수 있으니까요. 차마 책임져 줄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죽을 순 없으니 네가 죽어야 내가 죽는다고요. 그랬던 제가 지금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두 다 그 사람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나 바꿀 수 있다는 것. 나이가 들어도 한참 든 때 깨닫게 됩니다. 제 얘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힘내셔서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